안녕하세요. 원탑 속독을 김선생입니다. 자, 비문학 요약하기 실전 연습 7에 들어갈게요. 자, 이 글은 포식자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먼저 이번에 내용일치 문제에서 선지를 분석해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갈게요. 자,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먹이원의 확보와 관계가 있다. 인위적인 환경 조절은 환경 피해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집단은 병역자를 제거하기 항상 노력한다. 기생충과 숙주의 상호작용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다. 포식자는 피포식자의 결과적으로 이로운 역할을 한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글은 포식자와 피포식자의 관계에 대한 얘기구나. 이를테면은 집단 상호작용이 뭔지, 인적인 환경 조절이 뭔지, 그 다음에 병역자를 제거하게 노력하고 있는지, 기생충과 숙주의 관계가 뭔지, 그 다음에 포식자는 피포식자의 이로운 역할을 하는지, 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돼? 우리가 정보를 갖고 가시면 되고요. 자, 이 글 전체는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개념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풀이 있죠, 그죠? 풀을 누가 먹어요? 토끼나 사슴이 먹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여우, 늑대, 뭐 하이에나 이런 애들이 얘네를 잡아먹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얘네를 어떻게 돼?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서는 얘네가 포식자가 되는 거고 얘네가 피포식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언가를 많이 먹었어. 그럼 배불러 포식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네는 포식을 당한다 해서 피포식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서 보면은 동물의 항공 이런 프로그램을 사자나 이런 애들이 연약한 토끼를 잔인하게 잡아먹는 거 보면은 포식자 나쁜 애, 피포식자 우리 편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오히려 포식자 집단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집단 상호작용, 환경적인 여러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력한 집단 조절 기능을 가진다. 자, 포식은 그죠? 두 개체 사이에 단기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으로 포식자는 피포식자를 잡아먹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그럼 포식의 개념이 나왔고 기생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상호작용으로 기생충은 수주일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숙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한다. 그럼 여기 두 가지가 나왔네요. 그죠? 포식과 기생이 나왔으니까 포식과 기생은 집단 조절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선생님이 이제 포식은 우리가 어떻게 돼?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기생충 약을 먹는다고 하면은 기생충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을 양분을 빨아먹는 거죠. 그럼 기생은 내 몸을 숙주로 삼아서 양분을 빨아먹는 거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 포식과 기생의 원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 기생의 원리다 이렇게. 네, 남은 단어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포식과 기생 크게 두 가지 중에서 여기는 포식으로 한정하는 거예요. 포식은 피포식자의 수의 포용 능력이 한계를 넘지 않게 함으로써 포식자 집단에 이익을 주고 역으로 안정된 상호작용은 포식자 집단의 풍부한 먹이원을 확보해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여기를 요약하시면 어떻게 돼? 포식자와 피포식자의 안정된 관계 이렇게 요약해 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예로서 지금 다라가 예시로 사용이 된 건데요. 자, 여기 이제 읽어보면은 1906년에 수립군주구역으로 된 카이바 공원이 그죠? 사슴 집단을 예로 든 거죠. 그죠? 자, 이곳에는 처음에 3,000마리 사슴이 있었는데 나중에 인위적으로 누구를 포식자를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 10만 마리까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결국 포식자를 인위적으로 제거한 결과 집단 작용이 상호작용이 붕괴되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라는 포식자의 중요성을 예로 드는 건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만 마리가 나중엔 5만 마리가 굶어 죽었고 1만 마리가 줄어들었고 결국 어떻게 돼?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그래서 집단 상호작용이 붕괴되어 전 생태계 정상적인 기능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인위적으로 포식자를 제거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 피포식자가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그럼 이거는 포식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포식자의 중요성. 자, 그다음 이제 마 한번 볼게요. 그럼 결론은 빤히 나오겠죠. 그죠? 자, 우리가 모든 글은 일관되게 흘러가고 주제는 하나라고 얘기를 했죠. 자, 보통 여기에서 포식과 기생을 얘기했는데 문제 제기가 나까지가 되는 거예요. 포식, 기생 둘 중에 하나로 어떻게 포식으로 한정이 됐고 그 중에서도 지금 다라를 예로 들어서 누가 포식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포식자만이 환경정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이에는 집단 상호작용에서 포식자가 가진 중요성을 입증해준다. 그럼 결과적으로 글쓴이는 이 예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누가 중요하다? 포식자가 중요하다. 포식자는 피포식자 집단의 약하고 늙은 개체를 제거해 항상 집단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피포식자군이
포식자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때는 병들고 늙은 개체가 먼저 붙들리게 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군에서 병역자는 뒤떨어져 군 전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젊은 사슴이고 선생님은 늙은 사슴이라고 쳐봐요. 그럼 저기 사자가 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빨리 도망가겠죠. 근데 선생님 늙었으니까 빨리 못 도망가겠죠. 그럼 결국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잡아먹히고 말겠죠. 그죠? 그럼 포식자가 피포식자 집단에서 늙고 병든 개체를 잡아먹음으로써 피포식자 집단을 건강하게 유지시킨다. 이게 지금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포식자 역할, 피포식자 집단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은 나까지가 문제제기가 되는 거죠. 포식자와 피포식자 안정된 관계. 그 다음에 여기는 예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럼 주제를 정리하면 집단 상호작용 강력한 집단 조절 기능을 가진다. 그죠? 여기 요 문단이랑 요 문단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내용일치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딴 거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문단 보면 나오죠. 집단은 병약자를 제거해 항상 노력한다. 이거 아니죠. 그죠? 자연스럽게 병들고 늙은 개체는 어떻게 돼? 붙들리게 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군 전체가 어떻게 돼? 건강하게 유지된다. 이 얘기가 되는 것들인데 자, 여기선 집단은 병약자를 제거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이건 아니겠죠. 그죠? 자, 이건 마지막 문단 정리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 이렇게 내용들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보통 2번을 우리가 3번을 많이 틀리는데요. 3번 답이 2번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4번을 답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마지막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는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가 첫 문단에서 강력한 집단 조절 기능으로 포식과 기생을 이야기했죠. 그럼 주제문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전체는 집단 조절 기능에 대한 예로서 포식자와 피포식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2번에 집단 상호작용은 강력한 집단 조절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4번에 포식자는 피포식자 집단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어떻게 돼? 2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이 글은 그 포식자, 피포식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문인데 자,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비문학 요약하기 실전 연습 8회 시작해 볼게요. 자, 이 글은 동물들의 감각기관의 발달에 대한 글입니다. 자, 먼저 1번의 내용일치 문제 먼저 읽고 갈게요. 자, 청신경보다 시신경을 통한 정보의 입수량이 많다. 모든 동물들은 감각세포의 구조나 감각모가 유사하다. 동물들의 청각기관보다 시각기관의 구조나 기능이 더욱 유사하다. 청각기관에 비해 시각기관이 보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형성되었다. 뇌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 처리가 관계에 있다. 아, 그러면 이 글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 감각기관에 대한 설명문이구나. 그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돼? 먼저 요약하기 전에 갖고 가시면은 예를 들면 감각세포나 감각모, 그다음에 청각기관, 시각기관, 그 다음에 이제 청각기관이 시각기관이 비해 다양한 원인이 형성되었다. 그럼 뇌의 정보 처리 이런 것들이랑 연결된다라는 것들을 먼저 정보를 갖고 가면 요약도 빨라지고 문제를 푸는 정확도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항상 비문학은 내용일치를 먼저 읽으셔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지문에 대한 정보를 안 얻고 그냥 따로 요약을 하시면은 요약하는 거랑 이 지문의 그 선지를 연결시키는데 시간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보시고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럼 어떻게 지문을 요약하는 시간도 빨라지고 문제 푸는 시간도 많이 세이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내용 분석 들어갈게요. 자, 인간에겐 하루 종일 무수한 통로를 통해 정보가 들어온다. 청각기관에 입수된 정보량은 몇 초당 수만 비트에 달하고 눈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량은 수백만 비트에 이른다. 뇌는 이들 정보를 어떻게 돼?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고 중요한 것들만 간추려서 제시한다. 그럼 잘 보세요. 정보, 여기서 정보, 그 다음에 청각기관, 그 다음에 정보의, 눈을 통해 들어온 정보의 양, 그죠? 시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의 양, 그 다음에 뇌의 정보 처리. 그럼 이 중에 범위가 가장 큰 게, 요 3개, 4개 중에 뇌가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많은 감각기관인데 그 중에 뇌는 이들 중에 중요한 것들만 어떻게 추려서 처리를 해 하면 가장 포괄적인 내용은 이거겠죠. 뒷부분. 그래서 뇌의 정보 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글은 동물들의 감각기관에 대한 설명문인데 왜 갑자기 첫 번째 문단에서 뇌의 정보 처리가 서로 나올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뇌사가 됐다고 쳐봐요. 그럼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당연히. 그럼 뇌가 모든 감각기관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 정보 처리를 서론에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모든 것들 관장하는 게 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게 각종 감각기관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는 설명문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중요한 단어들만 동그라미 쳐도 요약이 되는데 여기서 동물들의 감각기관은 세포나 구조가 모두 유사하다. 그 중에 그죠? 대부분 어떻게 돼? 유연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동물들의 감각뭐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다는 자, 시각과 평형기관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시각은 보는 거고 평형기관은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시각기 평형기관은 수천 년을 거쳐 진화했고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런데 청각기관의 구조와 소리 수용 방식이 동물에 따라 다름에 비해 시각기관과 평형기관은 구조나 기능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시각과 평형 감각기관 전부 태양. 시각은 어떻게 돼? 보는 거는 태양, 그죠? 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태양 때문에 발전했고 평행기관은 균형을 유지하는 건데 중력 때문에 어떻게 돼? 발전했다. 그래 단일한 요인 때문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시각기관과 평행기관의 발달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도 한번 볼게요. 라는 소리에 대한 얘기겠죠, 그죠? 소리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일단 읽어보면은 원시대양의 그 지구상의 생명체가 탄생될 무렵 지구는 더 헬라 없이 고요했고 원시대양의 바닷가에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나 천둥소리가 들린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생물들은 이런 소리 미동도 하지 않았고 상당 정도 진화가 진행되었을 때 어떻게 돼? 약육강식의 세계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다양한 종류의 청각기관이 생겨났다 이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원시대양의 바닷가에 파도가 와서 부딪히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내가 사슴인데 사자가 달려와. 그럼 나는 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죽겠죠. 그래서 여기서 적이 오는 소리를 그죠? 여기 이동이 시작되고 약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했을 때 뭐가 청각기관이 생겨났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어떻게 청각기관이 발달하는 거는 적이 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발달한 거고 결과적으로 약육강식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어떻게 돼? 약육강식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마가 박쥐와 밤나방이 청각기관이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예시? 여기서 이제 약육강식 때문에 청각기관이 발달했다는데 박쥐는 밤나방을 먹고 살고 밤나방은 박쥐를 먹고 사는 거거든요. 아니 거꾸로 미안해요. 자, 박쥐가 밤나방을 먹고 살고 밤나방 박쥐에 먹이니까 박쥐는 밤나방 소리만 들으면 되고 밤나방은 박쥐 소리만 들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예시로 뭐를 박쥐와 밤나방이 청각기관을 예로 든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이제 가가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모, 그 다음에 시각과 평형기관, 청각기관의 발달. 요거 예시니까 이렇게 꼽사리처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의 답은 4번인데요. 보통 자 청신경보다 시신경의 정보 입수량이 많다. 이건 가문단에 있고요. 동물들의 감각세포나 감각구조는 유사하다. 이게 나문단의 중심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감각기관 정보 처리와 관계있다. 이것도 가문단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3번, 4번 중에 답인데 자 동물들이 청각기관보다 시각기관의 구조나 기능이 유사하다라고 돼 있죠. 그죠? 다문단 한번 볼게요. 다문단에 여기 보면은 동물의 시각 평형기관이 전부 태양과 중력이라면 단일한 요인에 형성되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4번이 틀렸는데 청각기관이 시각기관에 보다 다양한 원인에 형성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각기관이 다양한 원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문 보면은 여기 단은 뭐라고 돼 있어요? 태양과 그죠? 태양과 중력이라는 단일한 요인이고 청각기관은 다양한 종류의 어떻게 돼? 청각기관이 생겨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 이게 아니겠죠. 그죠? 시각기관이 어떻게 돼? 단일한 원인이고 그 다음에 청각기관이 다양한 원인이니까 바뀌었죠. 그죠? 이거를 서로 바꿔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2번 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회에서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그 내용일치 부분은 먼저 어떻게 돼? 내용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시고 또 하나 설명문일 때는 중요한 단어들만 이렇게 체크를 해도 뭐가 요약이 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회 그 요약하기 실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